다음에 동생의 소송을 받고, 소송점에서 아까 조금 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소송은 세요하고 응요를 이 부성이 있잖아요. 소송점에서는 또 부성이 이 소장이 돼요. 소장. 네. 그래서 세요에 불을 잡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고소를 한 것이고, 응요가 부성을 잡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한 것이고, 우리 선생님이 소송을 했어요. 근데 부성이 해수인데 이것이 공망 맞아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망은 소장을 놨는데 그게 다시 작성해요? 제작성이야. 제작성. 부족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이 소장이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써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됐어. 소장이 부성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찰서에 소송장을 딱 제출했는데 소송장이 안 받아줘. 무슨 소송장 안 받아주는 수도 있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송장 했는데 턱지 않는 거 가지고 고소했다는 뜻이에요.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 그래 부성을 가지고 소장을 보고, 또 세요가 공망 맞으면 내가 이 소송을 없애고자 하고, 책에 다 있어요. 응요가 공망 맞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없애고자 하고, 세요가 응요를 생하면 내가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응요가 세요를 생하면 저쪽에서 나한테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소송점을 쳤을 때 형제가 동하게 되면 이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소모시켜요. 영향가 없는 거지. 그리고 대중을 접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 건데 별로 재미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있네. 세유에 관이 임했다는 것은 내 몸에 관제가 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판검사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막 나 진짜 재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뭐 나 재진 거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왜 판검사 애들이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건 세유에 관이 지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을 지새해야지 시원시원하게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단 말이야. 아셨죠? 그리고 소송점에서도 선생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지. 민사점에서는 그 세유에 간이 맺느냐 손이 맺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사점에서는 내가 강한가 너가 강한가만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주 옛적에 우리 그 체육관의 학부모였는데 언니가 제비족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부천에서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러 다녔는데, 그걸 꼬셔가지고 이놈이 그 집을 대출내가지고 홀딱 다 그냥 갚지도 않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열받을까네, 그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그 동생의 남편하고 셋이 가가지고 그 사기꾼 놈을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놈을 두들겨 팼어. 그랬더니 이놈이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점쳤는데 세유의 손을 잡은 거예요. 이 학부모가 점치니까 세유의 손 잡더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네, 세유의 손 잡으니까. 그걸 검사는 그것을 조사받는 사람이 여자 검사들이에요. 충청도말 썼네. 그 여자 그 검사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딱 갔더니만 두들겨 팬 학부모한테는 우리 어머니 때렸어요. 원래 선생님도 셋이서 때리면 뭐가 돼요? 가중처벌. 특수폭행이에요. 특수폭행은 선생님 하고 해도 감옥 가.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셋이서 때리고 이런 건 특수폭행에 해당돼가지고 합의를 봐도 벌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때리려면 혼자 때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
그리고 그 놈을 도리어 그 사람도 이제 맞으면서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렸다고 그 사람은 도로 감옥 가고. 그 세유의 손짓에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형사점에서는 세유의 손짓에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선생님. 네. 자,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제 임신, 출산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겠는가? 이렇게 점을 쳤을 때는 다 자손이 용신이에요. 자손 용신. 그런데 세유의 부성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부는 뭐를 극해요? 손을 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유의 부성이 임하면 자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손을 기르는데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길러. 쉽게 기르지 못하고. 그게 5월 무진일날 점을 쳤는데 하지신. 경고동대 감박진 돼요. 무지, 수레가 공망인데 없다. 자손, 하신 건금갑자, 자, 나중에 이 선생님들 손님들 점칠 때요. 임신해가지고 출산하겠는가 묻는 점은 다 손을 용신 삼아서 보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걸 묻냐면, 우리 자손이 결혼한 지 벌써 4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손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손의 힘이 왕성할 때, 자손이 낳을 수도 있고, 그때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더라고. 그때 자손이 낳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손이 그때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응하더라 이거지.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손이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손이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들, 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딸. 알겠죠? 네.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동생이 있나 없나 물어봐가지고, 동생이 있다는 이 쌍꺼풀, 이 눈썹에서 뒤에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거의 다 없어요. 이게. 그런데도 형제가 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 형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뒷심이 있어야지 우리 선생님 뒤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눈썹이 있어요. 선생님은. 네, 그러면 동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사람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끝에가 그러니까 여기만 있고 뒤에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다 뒤에 밀어 와서. 네, 그거 없는 애들은 동생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있다 그러면은 동생 때문에 아주 시급해요. 눈썹이 잘생겨야 돼요. 형 누나 이런 거 말고 동생만. 동생. 네, 오빠 뭐 있는 건 알 필요 없잖아. 오빠 이런 거는 이마가 넓으면은 다 장녀인 기질이 많다니까. 선생님이 이마 좀 보여줘요. 저는 장녀는 아니에요. 장녀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같이 살 수 있는 기질과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기질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마가 높다는 자체가. 오지랖 겁나게 넓어요. 네. 네. 이마 넓은 사람들. 그래서 뛰어노는 애들 보고서 뛰어나는 애들 보고서 밑에 뒤에 남동생이 있겠나 없겠는가를 알 수 있다니까. 네. 알겠죠? 네. 예. 그 뒤에 눈썹이 짧은 사람들은 막내인 기질이 되게 많더라고. 한
10명이면은 7명이 막내예요. 아,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를 놓을까 말까 잭슨 놓을까 말까 하는데 그 애 눈썹을 보면은 첫째. 그렇게 알 수 눈썹 봐도 알 있죠. 수 네, 있죠. 첫째의 눈썹을 봐도 알 수 있지. 동생이 있나 없나. 선생님도 뒤에 눈썹이 좋잖아요. 동생 많아요. 4명. 남동생. 네 명. 장녀예요? 눈썹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5남매, 6남매 둘 수 있어요. 그건 나이 또래 사람인데 이제 요즘 애들은 저렇게 눈썹을 가져도 2남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6남매는 안 하죠. 시대의 흐름을 봐야지. 우리 시대는 좀 작은 편이었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손견 반되는 것은 옛날 책에서는 되게 나쁘게 보더라고. 옛날 책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100명이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낳은 애들이. 근데 요즘은 낫더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쁜 게 이 2호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봐요? 2호. 네? 무슨 효야 2호가? 뭘 뜻하는 효예요? 가정효. 또 짐승으로는 강아지. 그거 있잖아 선생님. 여기 봐봐. 안 봐. 왜요? 잘하나요? 자, 2호 여기 소녀 이거 뒤에 여기 있잖아 2호. 2호가 보는 것은 지배 중심, 사극관리, 대리, 가무, 모침, 정갱이, 방, 부엌, 개.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효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첫차표도 돼, 첫차표. 첫차표도 되고, 태효로도 봐, 태. 세병사묘 절태양선할 때 태도 되지만, 이거는 임신했을 때 터로 봐요. 임신했을 때 태로 봐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후에 백호가 임하면은 유산이 잘 돼요. 정상적인 사람도. 얼마 전에 밴드에 그런 게 올라왔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이 태효는 보지 않고 다른 뇌를 보니까 왕상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보여.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검사 받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뛰지 않아가지고 유산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유산시킨 이유를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후에 백호가 임하면 그게 유산이다. 네,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이후에 백호가 임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뭐지? 우리가 밑에서 초유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백호 자리였다는 거죠? 네, 여기가 등사, 백호, 평모 이런 식으로 할 때, 백호. 그러니까 여기 뭐 부진, 등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육수 붙일 때 여기가 등사가 백호가 임하면서 여기에 백호가 임하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다른 거가 임해서도 임신했을 때 그럴 때 잘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산주의. 네. 알겠죠? 네. 그 백호가 그렇게 백호 자체가 혈병지상이잖아. 피를 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여기 가무가 뭐예요? 네? 이후에 가무가. 가문 갖다 놓치니. 가무 어머니. 집에 어머니. 집 갖다 새어머니 줄 알았네. 네? 새어머니. 가장 가무. 역시 젊은이들이라서 생각하는 젊은이들 아닌가 선생님? 젊은이들? 우리 어리죠. 한참 어리지. 아이 친구 어리지. 선생님도 어린 거예요. 10살 뭐 이 차이 나면 뭐. 자, 5월 무진일 동생의 임신 출산점을 물었는데 이것은 그 동생의 임신 출산점을 물었다고 하지만 형제효를 가지고 용신 삼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동생의 임신 출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자손이 언제나 할까 이렇게 물었다면 손을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동생이 문제 때문에 형제를 용신으로 삼는데 형제가 이렇게 진유합을 당한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합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선생님? 합은 충해야죠. 그럼 충하는 게 언제예요? 그 묘일에 낳겠어? 네? 묘일에 낳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묘시에 낳는다 그래요. 이게 진일인데 묘일이면 앞으로 10하루 뒤인가? 12일 뒤인가 이런데 12일 동안 배 아프면 여자 죽어야 살아요. 애기 낳는데 선생님이 12일 동안 틀면 죽지 살겠어 힘 빠져서 그죠? 네. 그러니까 묘시를 찍어야지. 그럼 선생님도 그 태어난 시 정해주세요. 정해야죠. 근데 그런 게 선생님 연월은 벌써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를 맞춘다는 게 힘든 거예요. 뭐 연월일시는 연월은 벌써 정해져 있는데 무슨 그걸 맞춰. 운명에 맞춰서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사주는 선생님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13명씩 낳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 6명 반, 여자 6명 반인데 꼭 그런 거는 걷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울산에서 애기 낳는 거 보니까 요즘은 제왕절개로 막 다 넣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밤에 낳는 애들이 없는 거라. 다음 선생님 스케줄 맞춰서. 그 의사의 스케줄에 의해서 들은 건데 거의 다 낮에 낳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생년월일시를 가진 애들이 20명, 30명씩 돼요. 그럼 옛날같이 이렇게 골고루 낳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걔들이 다 똑같이 뭐 왕이 돼야 돼, 똑같이 가장이 돼야 돼. 절대 그렇지가 않죠. 부모의 출발점부터 다지는 거죠. 그럼 부모의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부모 사주 맞추고 아이 사주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아무리 사주 잘 보는 사람도 못 맞춰요. 제가 나랑 성년어리씨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그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남편이 나랑 성년어리씨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완전 틀린데? 부모의 환경이 달라서 그랬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뭐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 직업은 검찰청의 수사과에 있고 나는 이렇게 이런 교육을 거를 잘 받았던 거 아닌가? 부모 교육이든 어떻든 간에 그 뭐 무슨 상관 있어. 그죠? 그 부인하고도 뭐 괜찮은 사이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고 아들은 자식은 남매 줬는데 나는 아들만 있고 다 틀린데 사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근데 그게 왜 맞는지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도 그게 맞는다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기인기시면 기소기물이에요. 그때 그 장소에 그 물건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차가 이렇게 쌩 달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횡단보도인데 나는 빨리 가려고 샥 지나가는데 코를 살짝 0.0 몇 초 사이로 여기에 밀어내느냐 여기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차가 쌩 달릴 때 죽느냐 사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네. 내가 그 사이에 코를 살짝만 밀었어도 여기 부딪히면 죽을 거 아닌가. 그 단 사람의 순간에 0. 몇 초 사이로 정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선생님 참조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점을 잘 쳐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점을 배우는 건 현명한 거예요. 사주는 그 사람의 대략적인 운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요거는 진유합했기 때문에 유유충할 때 낳는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딱 했더니만 내가 여기 이후에 100호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유산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언제 출산하냐 그러는데 여기에 100호가 임했다 그래가지고 얘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묻기를 뭘 물은 거예요. 유산이 아니 저기 아이를 언제 낳는가 안 낳는가
그것이 궁금하지 이 아이가 잘못되는가 안 되는가에 궁금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 백호가 임했다 해도 금도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 뭔가를 빨리빨리 깨우쳐야 돼. 그래, 잘못하면 전혀 다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 묘구시에,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남편이, 이거는 지금 동생의 임신 출산을 물었잖아요. 남편이 처의 임신 출산을 묻는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거의 다 형제의 날에 잘났대, 형제. 형제의 날에, 출산을 잘해요, 출산. 남편이 물었을 때. 그러면은, 부모가 물었을 때는, 언제? 부모가 물었을 때는? 손. 아니, 인성의 날에 그 부의 날에 출산을 잘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이 남편이 물었을 때 형제의 날에 출산을 하는 이유는, 이 형제는 뭐를 극해? 철을 극하죠. 선생님, 이 출산할 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낳는다는 거야. 그리고 손이 어떻게 돼요? 생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낳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잘못쳤을 때는 그 인성이 인성이 자손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낳는 거예요. 괴로울 때. 괴롭힘을 당할 때 낳는 거라고. 알겠죠? 한 분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한 6명이 나타났어요. 그래, 6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 아들이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야. 그래, 내가 8쯤 돼서 임신이 소식이 있겠다는데 그때 딱 소식이 있지만.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점을 쳤는데 운이 좋으면은 6명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말하는 걸 듣고서 그 6명이 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방아지를 한대, 이 방아지를. 근데 운이 나쁠 때는요, 그 6명이 들었는데 전혀 떠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운이야. 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일진 나쁜 날은 아예 안 보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사람이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매도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꼭 어떻게 때리는 날만 찾을 수 있는가. 그죠? 양보해서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임신점에서 거기 169쪽에서 그 저자주 같은 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그래, 임신점에서 손변기, 기변손, 손변부, 부변손 하면은 흉하였고, 손변간 하는 경우 자식이 잘 태어나기는 하는데, 자식이 태어난 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내가 많이 봤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막 10년, 15년 사이에 자식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 자식 낳고서 남편이 죽는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혼한다든가. 그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쌍태, 쌍복은 쌍둥이라고 하였는데, 쌍태라는 것은 태가 2개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세병삼유 절태 양생한 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쌍둥이고, 손이 2개가 발동하여도 하나는 양이고 하나의 음이라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양이 2개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손이 진신돼가지고 손이 2개가 나타나면, 이때도 그 자식이 2명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혼할 때도 있대요. 여자가 점을 쳤는데 손이 진신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언제 갖느냐 했는데 손이 진신됐는데 이혼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대. 요즘은 이제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다행스럽게.
자, 자신의 병점. 4월 을미. 태풍대가. 가보, 신사가 이게 뭐, 내용이 뭐예요? 자, 병점을 쳤을 때 선생님, 용신이 월파되는 경우, 그러면 거의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 용신이 월파가 되면. 그리고 언제 죽느냐 하면요, 거의 그 달에 죽어. 그 달에. 아셨죠? 그럼 이 사람은 봐. 네? 월파됐다는 네. 2번 달.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죽지 않아. 그 월건점에서 월파가 되면 그 달 내내가 좀 건강이 안 좋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병점에서는 그 월파를 당하면 거의 다 죽더라고. 이제. 근데 이 점사는 어때요? 해수가 이 점을 쳤을 때 월가일은 항상 그 사람의 뿌리예요, 선생님. 그래서 누군가가 점을 쳤을 때 월가일로부터 세유가 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이 있다 없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월가일로부터 생을 받으면. 아셨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으면 이 사람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나무는 있는데 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 이게 뿌리 없는 나무니까 뿌리 없는 나무에다가 물을 많이 갖다 보면 살아요, 죽어요?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죽지.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시기는 언제 죽냐면, 주로 이렇게 원신이 동해 있잖아요, 원신. 그 원신을 충할 때 죽어요. 자기 자신의 수명점을 물었을 때는 선생님 원신이 동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수명점을 물었을 때는 원신이 동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원신이 극을 받을 때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의 병점을 쳤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은 그런 걸 물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물었을지도 모르는데, 원신이 동했기 때문에 이 원신을 충할 때 죽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충하는 거예요?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신, 축, 이민, 계묘. 계묘일날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요일 충할 때. 그리고 월로부터 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번 달 내에 묘일날 너는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네네. 뭐 거기에 읽어보면 사유에 임한 해수가
육표 미투가 동하여서 새를 극하고 오요 유금은 동하여 해두생을 받아서 세요를 생한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토생금 금생수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접속상생에 대해서. 네. 그런데 원신 기신이 함께 동하면 용신을 극하지 않으니 탐생만극이라고 해서 좋은데 이 길은 흉병길이라는 얘기예요. 흉병길. 그런데 불리한 것은 일진 미토가 세요를 극하고 또 월건 해수가 얼굴사가 해수를 월파로 때린 것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표현을 쓰기는 뭐냐면 여수무근이라 그래요. 여수무근. 뿌리 없는 문제 그 나무를 이름하여 여수무근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수무근캐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것이다 했더니만 과연 4월달 개묘일에 죽었대잖아. 그래 묘일에 사망한 것은 원신 유금을 묘유충으로 충거시켜서 활로를 끊는 바람에 일진과 귀신이 함께 극해서 얘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